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되는 것을 막지 않겠다거나 또는 구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잡아가라고 가결표를 던져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중인격자, 일명 쓰레기 같은 의원들이 한둘이 아님이 또 한 번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직 국회의장인 정세균, 문희상, 임채정, 김원기 전 의원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 90여만 명이 이재명 대표의 탄원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지지자들의 탄원서는 응당 검사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공작에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잇따라지만 이 민주당 161명 중에 부결표를 던진 136명을 뺀 나머지 25명은 도대체 뭐 하자는 자들일까요? 자신들이 체포 동의안 가결표를 던져놓고 와서 이제 와서는 구속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송갑석처럼 말이죠. 당원과 지지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해당 행위자로 지목을 받으며 징계 또는 출당 조치가 될 것 같으니 양심을 팔아서라도 살아남아 보겠다며 이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로 더더욱 용서가 안 됩니다. 딱 하는 짓거리가 일제강점기에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고 광복된 이후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애국팔이하는 친일파들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여튼 이들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심판하면 되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어제 권칠성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한다.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단식을 강행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을 해서 본인에게 향한 이 정치검찰의 부당함을 직접 밝히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기획, 표적 수사임을 알면서도 단 한 차례도 저들의 요구에 불응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이죠.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허접하고 사전에 기획된 청구라는 것을 직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만에 142페이지 어떻게 다 쓰나 미리 디데이 정해놓고 결론 맞춘 영장 청구한 거 아닌가? 정치검찰이 이제는 명절 밥상마저 책임지는 시대다. 물가는 못 잡아도 야당 대표만은 잡겠다는 일념 아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미리 준비한 추석 밥상 반찬이나 다름없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진행된 피의자 소환조사 역시 정적 행위의 일종으로 망신 주고 괴롭히면서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면 피의자의 진술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의 경우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혐의가 많고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려 재판부마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조사 이후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이후 영장 청구까지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다. 5만 가지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으나 추가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체포영장 청구서의 전체 분량이 142쪽이다. 수사 기록도 엄청난 양이라고 한다. 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14일 늦은 오후 이송받아서 기록을 정리, 분류하는 것만 반나절 이상 꼬박 걸릴 테고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또 부장을 거쳐 차장, 지검장 등의 보고와 지시, 회의, 결재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3일 만에 142쪽에 달하는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수십 명의 검사들이 달라붙더라도 사안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생각하면 사실상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다.
최소 2주 이상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디데이를 정해놓고 피의자 소환조사 전에 이미 작성해 두었다고 보는 판단뿐이다. 결국 형식적인 피의자 소환조사로 야당 대표를 망신주고 괴롭힌 것이고 소설책 출간하듯 출간일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셈이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영장 청구는 정치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이자 최악의 사례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조금만 정치에 관심을 둔다거나 또는 상식에 있는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황당한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서 저들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대의 영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법부가 이미 윤석열 정권하에 접수됐다고는 하나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자, 한편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누가 되든 더는 민주시민들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그런 자만큼은 안 될 것이며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당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해줄 인사가 되어야 할 텐데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내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총선을 앞두고도 지금 각 지방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25일 KBC 광주방송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광주 전남 주요 선거구 2024 총선 대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광주 서구 갑에서는 송갑석이 23.1%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강의원 이재명 대표 특보가 12.9%로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에서는 박지원 전 원장이 47.1%로 1위, 윤재갑 의원이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가 21일과 22일 이틀간 이뤄진 조사이기 때문에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한 일부 여론이 반영됐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지원이라니요, 송갑석이라니요. 제 개인적으로 개혁에 반대하는 인간들, 그리고 또 엄중하는 인간들, 또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인간들만큼은 반드시 쳐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천을 앞둔 지금부터 부지런히 낙선 운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집니다. 특히나 당대표 등 뒤에 칼을 2번씩이나 꽂은 이 배신자들, 이 가결파들은 비록 미약한 힘이나마 낙선 운동에 앞장을 설 것입니다.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의리 없는 자들은 심판을 해야죠. 전우영 역사학자의 페이스북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치가는 세상을 위기에서 구하거나 더 좋게 바꾸는 정치를 한다. 정치인은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정치를 한다. 정치꾼은 사익을 위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정치를 한다. 정치꾼을 다른 말로 몰입해라고도 한다. 가를 찍어놓고 불을 찍었다고 거짓말하는 자, 어느 쪽에 찍었는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정치꾼 몰입에다. 몰입의 정치꾼이 정치를 하면 세상은 계속 어지러워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